케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마사지 팔러, 스킨케어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고 야외 영업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2,216명으로 지난 수요일에 세워진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LA에 곧 새로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비영리 단체를 위해 오늘부터 2차 무상보조 프로그램인 LA 코비드 구제기금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LA의 한인 경제단체들이 주축이 돼 14일 의무 격리 조처 완화를 위한 청원서를 한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LA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와 직장 등 일터에 직접 방문해 단속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LA 지역 차량 절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5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곧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까지도 나홀로 노마스크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석 달 만에 브리핑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플로리다주에서 주 정부가 학교 수업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교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환경 식료품 체인점 트레이더 조를 상대로 제품에 인종차별적 브랜드를 붙이지 말라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핵심 기술 기업 주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준의 미용실과 네일살롱도 야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마사지 팔러, 스킨케어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고 야외 영업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식당뿐만 아니라 미용실과 네일살롱도 야외 영업 행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20일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스킨케어, 마사지 팔러의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태투샵은 여전히 실내외 영업이 불허됩니다. 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의 야외 영업이 가주직업안전청의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업소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선 등에 주변 사람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햇볕이 내리쬐을 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영업장소에서 6마일 이내에 번개가 보고됐을 때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준수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실내 영업으로 비롯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야외 영업에서 초래되는 위험보다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준의 이발소와 미용실은 지난 13일 실내 영업이 금지되자 주지사에게 야외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타운 내 미용실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타운 내 위셔길의 한 미용실 업주는 이발소의 경우 빨리 머리만 자르고 손님들을 귀가시키면 야외 영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용실의 경우에는 헤어컷 외에도 염색과 파마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5기에서 샴푸를 할 수 있을지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사방에 날릴 텐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육각길의 한 미용실 업주도 미용실의 야외 영업은 너무 번거로운 상황이다. 만일 실내 영업 금지 방침이 단기간에 끝나면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하지만 실내 영업 금지 조처가 장기간 이어지면 그때에는 야외 영업이라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카운티 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2,216명으로 지난 수요일에 세워진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닷새 연속 2,100명 이상의 입원 환자 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입원 환자 중 26%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19%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에는 추가로 2,84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가 확진자 중 53%는 41세 미만입니다. LA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와 직장 등 일터에 직접 방문해 단속을 시작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팬데믹 초반 LA시 검찰이 주도했던 단속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LA시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500군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LA 지역 차량 절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LA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가 지난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SC 저널리즘 스쿨의 비영리 뉴스기관 크로스타운이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LA 경찰국에 보고된 차량 절도 건수는 5,744건으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7.7%가 늘었습니다. 행정명령 이전인 올 1분기와 비교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로 LA 경찰국이 시내 차량 절도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절도가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와 일치합니다. 크로스타운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중순 이후 전반적으로 범죄가 늘었지만 유일하게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비상행정명령으로 LA 시민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문 데다 이 시기 동안에는 주차 단속 위반 단속도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장시간 자동차를 길거리에 주차해 놓으면서 자동차 절도범들이 더 범죄를 저지르기 쉬웠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명령 동안 보석금이 없어지면서 범죄자들이 더 대담해진 것으로도 지적했습니다. 교도소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3월 27일 LA 카운티에서는 보석금 액수를 제로로 책정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폭력 범죄가 아닌 재산 절도 범죄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죄자들이 절도 행위를 일삼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제 LA에 곧 새로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새 행정명령은 경제 전반의 셧다운보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된 특정 업계를 겨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9일 CNN 방송의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LA시에 곧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동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I think we're on the brink of that. But as I've told people over the last week, the disciplin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mayors often have no control over what opens up and doesn't. That's either at a state or county level. And I do agree that those things happen too quickly. But we are smarter, Jake, about this. It's not just what's opened and closed. It's also about what we do individually.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서 남가주 전역에 인도어 쇼핑몰과 미용실, 이발소, 피트니스 센터, 교회 등의 운영을 다시 중단토록 한 이후에도 에릭 가세티 시장은 줄곧 LA시에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음을 시사해온 바 있습니다. 시장은 고려 중인 새로운 행정명령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의 언급을 미뤄볼 때 앞서 3월 중순에 내려졌던 전반적인 경제 셧다운은 아니고 보다 국소적인 차원의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의사가 수술 시에 환부를 도려내듯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한 저임금, 노동 집약적인 공장, 저소득층 소수계 커뮤니티를 집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LA시가 너무 경제를 일찍 재개했다고 비판하고 애초에 경제 재개 결정은 가주와 카운티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며 LA시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세티 시장은 LA가 병원의 수용력과 인공호흡기 공급면에 있어서는 낙관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늘었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코로나19 테스트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조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국 입국길이 막혀 막막해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LA의 한인 경제단체들이 주축이 돼 14일 의무격리 조처 완화를 위한 청원서를 한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준영 기자입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처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한국 입국이 어려워진 한인들, 특히 사업자 한국을 급히 다녀와야 하는 비즈니스맨들로서는 당장 생계가 달린 이슈입니다. LA 상공회의소, 옥타 LA, 한인의료협회, 재미한인섬유협회 등 한인단체 4곳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미주 한인의 한국 입국 시 14일 의무격리 완화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곳의 한인단체 측은 한인 동포들의 상당수 사업이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무역을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어 한국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의무 자가격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거의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직접 고르고 바이어와 대면 미팅이 필요한 무역 관련 업무 특성상 현재 타운 내 무역 관련 업주들이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조 남가주 의류협회장입니다. 가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화상 채팅이나 전화하다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실제로 물건을 만지고 보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만 미루다가 보니까 일이 조금 불편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한국에 이 뭐 자가격리 14일 빼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프리하게 다른 것도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려니까 더 복잡해져가지고. 한인단체 측은 청원서에서 14일 격리 의무화 방침 대신 한국 입국 전 12일 전에 미국 내 공인기관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 이후 출발 시까지 미국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한국 입국 후 한국 규정에 따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며 대기하다가 최종 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를 하는 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석 옥타 LA 회장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거 동포 사회까지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우리가 한국에도 입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자세한 대처 방안 초안은 해당 단체 이사진들과 회의를 거쳐 한국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청, 산업통신부 등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일한 LA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문구를 삽입을 할 적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좀 이기주의적이다. 미국에 있는 상공인들이 그런 것이 안 들어가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 한국의 반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보고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봐서 또 디테일하게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3촌 이내의 혈족의 사망 시 인도적 목적, 국제회의 공동연구 등의 학술적 목적, 소관 한국 부처가 승인하는 경우 사업상의 목적 등으로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일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인단체 측은 한국 정부에서 의무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지침을 시행 중이긴 하지만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비영리 단체를 위해 오늘부터 2차 무상보조 프로그램인 LA 코비드 구제기금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2차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LA 카운티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비영리 단체입니다. 연매출 10만 달러 이하 1인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등에게는 5천 달러,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에는 15,000달러의 무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혜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자는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 기록이 있어야 하며 웹사이트 lacovidfund.org/grant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연방재무부가 15만 달러 이하의 PPP에 대해서는 대출액 전액에 대해 자동으로 탕감해주고 새로운 PPP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이 2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20일 재개원하면서 연방의회에서 이 같은 2차 PPP 시행 법안들과 더불어 또 한 번의 경기부양 현금 지급 및 연방특별 실업수당 연장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부양안의 구체적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7일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들에 대한 PPP 탕감 규정을 완화해 15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도 대출액 전액을 자동으로 탕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2차 PPP 대출 프로그램 시행 시 사기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다시 개회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구제를 위해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 일터에 복귀하는 실직자들을 위한 보너스 현금 지급, 연방특별 실직수당 연장 지급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부양안이 이번 주 내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자리 잡은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8월 8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대학 입시 정보의 바다로 올해 11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에는 빈센트 김 전 예일대 입학사정관과 랜돌프 아귤레스 전 UC 입학사정관 등 UC 및 아이비리그의 전 현직 입학사정관 및 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나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 입시 정보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합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UC 및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 트렌드, SAT 및 ACT 준비 방법, 에세이 작성 요령과 작성법, 과외 활동, 재정 보조 등 대학 입학에 꼭 필요한 정보와 전략들이 상세히 다뤄집니다. 특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 시 엘리트 교육그룹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SAT 시험 및 해설과 초중학생 대상 SSAT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이번에 특별히 온라인 줌 화상 컨퍼런스로 펼쳐져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 및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최신의 대학 입학 정보를 가득 담은 한국일보 대학 진학 가이드도 발행됩니다.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식당 체인인 북창동 순두부의 창업자 이희숙 대표가 지난 18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61세입니다. 이희숙 대표는 암투병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미국으로 이민와 지난 1996년 LA 한인타운 벌몬트가의 첫 북창동 순두부 식당 문을 연 뒤 24년간 전국의 13개 지점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까지 진출하는 등 글로벌 한식 브랜드로 성장시킨 한인 요식업계 대표적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고인의 장례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족으로는 남편 이태로 회장과 3남이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5번째 경기 부양책을 놓고 곧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나 주, 지방정부 지원, 실업수당 연장 여부 등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습니다. 의회는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한 총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4개의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번째 법안을 놓고서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이르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4개의 지원책을 뛰어넘는 대규모 방안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간 검토한 자체안을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공화당은 1조에서 1조 3천억 달러 규모를 검토 중입니다. 이 매코넬 원내대표는 21일경 검토안을 당내에 제시하고 금주 후반께 공화당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사이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백악관 참모들이 나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마스크를 써달라며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It's going to disappear, and I'll be right.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6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거로 내세우는 건 과학도 통계도 아닌 본인의 직감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온 엘라베마, 플로리다주 등은 사태가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화당 텃밭 지역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참모들은 잇따라 인터뷰를 통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But there is no question that we're having a surge right now. We are approaching this with extreme seriousness. 제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not trying to take away your freedoms when we say wear a face covering.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검사 확대 때문이라며 사안을 경시하고 마스크를 쓰는데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거리를 두는 발언들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말 중단한 뒤 석 달 만에 재개입니다. We had very successful briefings. I was doing them and we had a lot of people watching. 하지만 브리핑 재개 명분으로 백신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일 브리핑을 이용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 내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된 플로리다주는 감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브리핑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헌혈을 요청하는 안내판과 함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일 연속 10,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다급해진 주정부가 항체 확보를 위해 헌혈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There is another way that you can help, and that is for thos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COVID-19 and develop the antibodies for the disease to donate your blood. 트럼프 대통령의 천병 역할을 하며 감염 확산을 방치한 주지사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But we have had this big flare-up in Florida, Texas, a couple of other places.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살균제, 인체 주입 등 비과학적인 언급이나 야당 소속 주지사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브리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앙이었던 뉴욕시가 오늘 4단계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는 최종 단계 정상화 조치지만 다수 업종은 여전히 영업에 제약을 받는 반쪽 재개여서 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17일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4단계 정상화에 따라 뉴욕시 동물원과 식물원이 문을 열었거나 영업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무관중 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레스토랑과 주점 등 내부에서 실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박물관과 헬스장, 영화관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특히 뉴욕시에 있는 2만 5천여 곳의 식당과 주점의 반발이 거셉니다. 원래 실내 식사는 3단계 정상화부터 허용될 예정이었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조기 정상화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전보다 코로나19가 더 확산한 다른 주들의 사례를 근거로 실내 영업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나홀로 노마스크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예찬론을 폈습니다.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만 5천 명 이상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선 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국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노력에 단결돼 있다며 많은 사람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을 때 얼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스크를 쓴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다 지난 11일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국립군 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 석상으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4월 3일 마스크 착용에 관한 자발적 권고를 내린 지 꼭 100일 만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대응 부실 및 심각성 축소 논란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코너에 몰리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마스크 애국론을 꺼내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플로리다주에서 주정부가 학교 수업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교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플로리다 교육협회 패트릭 잉그럼 회장은 마이애미 제11순회 법원에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리처드 코코런 플로리다주 교육국장, 칼로스 히메네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시장, 플로리다주 교육부 등입니다. 코코런은 지난 6일 주내 모든 학교가 8월에 문을 열고 주당 최소 5일간 대면 수업을 하라는 비상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잉그럼 회장은 우리는 비상명령이 무모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이는 비양심적이며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이날 온라인 회견에 동참한 미국 교사연맹 랜디 와인 같은 회장은 우리는 우리 회원들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동부 시간 오후 5시 30분경 아나시스 2호가 펠컨 2호 9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392마일 지점에서 발사체로 분리됐고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8분경 첫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정지 궤도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이 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를 오늘 밤 소환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소환 시각은 오늘 저녁 9시 20분쯤이고 장소는 서울 성북경찰서입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을 듣게 된 경위와 정확한 시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특보는 성추행 관련 의혹과 피소 가능성을 박 전 시장에게 최초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피소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등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공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성추행 피소 사실에 대해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임 특보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쯤은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오후 4시 30분보다 빠른 시각입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와 관련해서 임 특보는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시장이 사라진 후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시부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소환 대상은 지난 15일 소환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던 정책이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완이나 정책 전환을 지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견 조정은 필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나서 논란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만났습니다. 결론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과 정부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당정청의 논의 방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뒤집힌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질책성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수정은 4월 총선 이후로만 봐도 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추가한 것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겁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해달라고 따끔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만한 사안들인데도 재검토 지시가 반복되는 상황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합리적인 의견 조정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엇박자가 바로잡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한여름에만 선크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선크림 하나를 몇 년씩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선크림을 사계절 내내 열심히 바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름철 잠깐 도포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쓰던 선크림을 다시 꺼내 이어 바릅니다. 그런데 선크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두고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뷰티 제품인 선크림은 하얀 피부를 지키는 미용상 목적도 있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도포가 필요한 만큼 용기 날짜를 확인하고 용기가 아닌 패키지에 적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잘 보이도록 용기에 큼지막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도 선크림 구매 날짜를 용기에 기입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 제품을 바르고 다니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을 발랐다고 방심하고 바깥 햇볕에 피부를 편안하게 노출시키다가 화상을 입거나 장기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 피부암의 위험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크림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자로부터 2-3년간이지만 용기를 개봉한 이후에는 가급적 1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기입하기 번거롭다면 올해 초 구매한 선크림은 올해 안에, 올여름 산 선크림은 내년 여름까지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크림을 보관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바닷가나 야외 풀장시설 등의 선크림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놀이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수시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크림 용기를 그대로 햇볕에 방치해두면 선크림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상태가 나빠져 사용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냄새가 안 좋다거나 크림의 질감이나 색 등이 변질됐다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핵심 기술 기업 주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92포인트, 0.03% 상승한 26,680.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11포인트, 0.84% 오른 3,251.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63.90포인트,
포인트 2.51% 급등한 1767.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미국 및 유럽연합의 부양책 논의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지난주 조정에서 벗어나 큰 폭 오른 점도 시장 전반에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58% 급등하며 장을 이끌었고 반면 산업주는 1.16%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5% 오른 40.81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42% 상승한 43.3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속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 소식 사이에서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1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백신 접종자 전원의 체내에서 중화 항체와 면역세포인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4% 오른 1817.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식료품 체인점 트레이더스 조스의 상대로 제품에 인종차별적 브랜드를 붙이지 말라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중국 식료품에 트레이더 밍스라는 브랜드를, 중동 식료품에는 아라비안 조스란 브랜드를, 멕시칸 식료품에는 트레이더 호세라는 브랜드를 붙여 판매해왔습니다. 창업자 이름을 딴 조 대신에 중국이나 멕시코의 대표적 이름인 밍과 호세를 썼는데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고교생이 2주 전 시작한 이 청원에는 지금까지 1,700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에서 트레이더 조의 브랜드 이름 붙이기는 다른 문화들을 이국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이라며 이는 마치 조가 정상이고 다른 캐릭터들은 그 바깥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브랜드 장명법이 나쁜 고정관념을 영속화하는 이국주의를 은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회사명을 일부 변형한 브랜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등 브랜드 장명을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낭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엔테크는 실험용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6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 결과 두 차례 백신을 복용한 접종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초기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독일 시험에서는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고도의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피실험자들은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의 효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달 말 최대 3만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개발되는 중이며 이 중 2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가 내내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도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은 LA 낮 기온 8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보다 5, 6도가량 낮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한국은 중북부와 영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2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